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중화권 콘텐츠는 드라마 청춘 월담의 원작 소설 잠중록입니다. 이 소설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시기는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인스타를 둘러보다 소설 잠중록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처처칭안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번역한 것인데 중국 소설인데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는 듯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리 추리 장르의 소설이라 저도 한번 봐볼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지만 그때는 못 보고 2021년에 보게 됐죠. 소설의 첫 장은 가족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남장을 하는 소녀가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거대한 어둠의 서막이었고 그들에게 다가올 폭풍우의 일각일 뿐이었죠. 몇 장을 더 넘기자 황실에서 최고로 뛰어난 인물인 기왕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이자, 자는 서백이었죠. 황실에서 힘을 가진 사람과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소녀의 첫 만남이라. 뻔한 스토리가 예상됐지만 몰입력이 대단해 꾸준히 봤어요. 매 곳마다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사건이 등장하고 관련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범인을 찾는 데 혈안이 되었죠. 추리소설은 이런 맛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색출하는 짜릿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껴 읽을 수가 없어요. 범인이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자객의 습격으로 인해 황제화와 이서백 둘만 있게 되면서 앞서 조금씩 뿜어져 나오던 로맨스의 향기가 극대화되었던 것도 빨리 읽어야 하는 이유에 한몫했을 거예요. 중국에서 청자맹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남자 주인공의 개인적인 이슈로 방영되지 못한 점은 참 아쉽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목입니다. 중국 원제 제목은 잠중록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짠중루라고 읽습니다. 비녀 속의 기록이라는 의미이고 주인공 황제아가 사건 실마리를 비녀로 기록하며 풀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인 듯합니다. 잠중록은 처음 4권까지 나온 후 외전이 나왔는데요. 각 권의 요약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관은 첫 번째는 엄마라는 신분과 나 자신 사이에서 갈등했을 사람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가문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인간으로서의 딜레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에서는 아버지의 각기 다른 자식 사랑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세 번째 권에서는 사랑과 복수의 연결고리에 대해 서술합니다. 마지막 권은 최고 권력을 가진 자의 외로운 사투라고 해도 될까요? 4권의 마지막 책장을 덮고는 꽤 씁쓸한 입맛이 다서여 있어요. 이서백의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의 주역에 대한 환멸감과 안쓰러움이 교차해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란 뭘까요? 나보다 뛰어난 자가 내 밑에 있다면 그 자를 죽여 없애야 마땅한 곳일까요? 그 과정 속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감히 단언은 못하겠지만 높은 자리에 가는 순간 내 자신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리가 주는 중압감, 내 자신이 자리에 맞지 않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나보다 뛰어난 그자가 내 자리를 위협한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진짜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혼자 외로운 사투를 했을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는 순간엔 더없이 안쓰러운 느낌입니다. 외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했어요. 황제화와 이서백의 결혼 생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외전 역시 사건 해결이 주 내용입니다. 잠중록의 총평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스터리 추리소설에 사극이 더해져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책이에요. 거기에 가미된 거부감 없는 로맨스까지 모든 게 잘 갖춰진 소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닿은 글귀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세상은 잔인하고 무정하여 거대한 힘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듯이 보인다. 어쩌면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 또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떠밀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그대도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도. 전에 W라는 드라마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화 속 인물들을 움직이는 건 만화가인 것처럼 거대한 힘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건 모두 자발적인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처음 이 글의 윗부분을 읽고 작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이어나오는 그게 아니면 어쩌면 그들도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지도. 이 글을 보고는 작가와는 반대의 생각이 들었죠. 악의 세력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모를 수가 없죠. 그저 그들은 자신의 악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쯤 희생은 괜찮아 라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 글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가진 기억이라는 것은 참일까 거짓일까. 지금까지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곡해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닐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보태놓은 기억이거나 마음 깊이 새겼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지워진 것은 아닐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오류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물건이 없어졌을 때 난 분명 여기다 놨는데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사실 그 기억은 오류죠. 청소를 한 후 다른 곳에 놨다는 기억은 사라진 채 그 전에 놔두었던 자리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정말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굳게 믿었던 것이 아닐 때가 있어 혼란스러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억이 온전히 나의 기억이 아니라 어디선가 보고 들은 것들이 섞여 내 얘기처럼 둔갑하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이란 누군가의 말이나 책 등에 의해 충분히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억을 의심할 여지도 없이 굳게 믿는 건 위험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글귀는 이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다 진실인 것은 아니야.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드라마 대행사에서 유정석이 배신했다고 느끼는 고아인에게 유정석은 낚싯대가 아닌 미끼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추며 살아가요. 그래서 단순히 눈앞의 사실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죠.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거짓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속내와는 다르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론 자살인 것처럼 보여도 타살일 수 있죠. 언제나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땐 눈앞의 진실을 넘어 안 보이는 부분의 진실까지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중화권 콘텐츠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下次见吧。